오늘 동해안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2월 기준으로 가장 따뜻했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여기저기 봄꽃이 개화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대부분 상한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인상안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다음 달 관광지 등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부 기관까지 한 곳으로 모아 제2청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도내에 의료진이 없어 진료받기 힘든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한 의사들이 귀촌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안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더니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넘나들었습니다. 강원 산지인 태백도 15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포근한 날씨에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낙엽 사이로 샛노란 꽃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과 장수를 뜻하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엽게 피어난 봄 소식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날씨가 따뜻해 너무 좋다 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복사꽃이 한짝 폈네. 이뻐가지고 봄을 느끼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행복합니다 오늘은. 붉은 꽃봉오리에 하나둘 홍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꿀벌들은 고개를 파묻고 달콤한 꿀을 맛보느라 바쁩니다. 관광객을 태운 모터보트가 파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내달리고 나들이객들은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따뜻한 봄바람을 만끽합니다. 외출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봄 날씨에 백사장은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카페마다 봄바람을 맞으러 테라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고 와서 아까 들어갔었는데 발 정도 담그기는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햇빛이 따뜻해서. 오늘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15도를 웃돌며 역대 가장 따뜻한 2월 아침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 15.1도, 속초 14.4도, 동해 10.4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강릉 경포는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며 강릉의 역대 2월 최고기온인 21.4도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반짝 선물 같은 봄 날씨는 오늘이 지나면 다시 겨울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는 흐린 날씨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에 최고 15cm, 동해안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제 막 피어난 봄꽃을 막바지 겨울눈이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흐린 날씨가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태백 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태백시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까지 장성동으로 모아 제2청사 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태백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던 공영주차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시 민간이 운영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가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원, 묘원입니다. 하루 평균 2-3건의 화장과 연간 420여 건의 묘지, 조성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하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외에도 국민체육센터와 자연휴양림,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등 주요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맡을 계획입니다. 태백시설관리공단의 신규 인력 채용은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기록할 만큼 지역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60여 명 규모로 출범하는데 논란이 됐던 공영주차장은 현행대로 민간 위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민간 위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 편익이라든가 또 우리 경영수지상에 낮다는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장성동 문화 플랫폼 건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가운데 장성동으로 기관들이 이전해 행정기관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박물관과 용연 동굴 등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의 직원까지
장성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지역 내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균형 발전은 물론 태백시 제2청사 역할도 기대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한 2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적인 인원들이 한 40-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상경기는 일부 좀 효과가 있을 거고. 한편 태백시 체육회가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은 지난해 태백시 지경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 2018년 갓길에 방치된 유기견을 구조하다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지면서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신고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단순 동물 구조에도 소방관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개 한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망설임 없이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얼음이 깨지면서 구조대원도 물에 빠집니다. 구조대원은 그대로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구조대는 신고 30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동물을 구조해달라는 119 신고 심심치 않게 접수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본부에 접수된 동물 포획 관련 신고는 18,700여 건. 이 중 개와 고양이 포획 등 인명피해 유발과는 무관한 단순 구조 신고는 12,000여 건, 전체 67%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단순 동물 구조는 119 신고를 지양해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 동물 구조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면 정작 긴급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소방관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양이를 구조하려다 소방관이 추락해 순직했고 2018년에는 도로에 방치된 유기견을 구조하다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생활안전 출동을 긴급과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민원을 사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기관 측에서는 거의 한 90% 가까이 보내죠. 결국 비긴급 신고에 대응할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상황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소방에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전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민원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방당국은 2018년부터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10,000명까지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농촌은 당장 의료진이 없어 진료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은퇴를 했거나 귀촌한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월의료원의 진료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의사는 73살 고한석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임 원장이던 후배의 권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문 분야인 고관절과 디스크 등 농업인에게 흔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정선과 영월, 태백에서까지 한 해 14,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무지외반증 환자가 왔는데 통증이 심하다. 근데 여기서 수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이처럼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병원에서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이어주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과 보훈병원 등 50곳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원하는 진료 과목과 근무 조건을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의사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공공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아니면 질환별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비롯해 지역 근무 조건에 만족해하는 의사가 아직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또 공공병원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분들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농촌에서 은퇴했거나 귀촌한 시니어 의사가 공공의료를 책임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양양군, 속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25만 원 오른 13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이나 품위 훼손 등 공직기관 해이 행위, 민원 처리 지연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나 공직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52명을 모집했지만 최종 위촉된 인원은 122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응시한 인원 자체가 예상보다 적었고 자격 요건이 부족한 경우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족한 조사관은 교육지원청별로 추가 선발하거나 교장이나 교감 등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청소년 전문가 45%, 퇴직경찰 18%, 퇴직교원 12%였습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도내 경제활동 권역이 비슷한 지역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325회 강원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관현 의원은 폐광 지역인 태백시와 정선 고한과 사북, 삼척 도계, 영월 상동은 사실상 유사 경제활동 지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각종 정책과 사업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는 재물포구를 신설했고 전북특별자치도도 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며 강원도도 행정 개편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